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런 대표 강사 괴용수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강의는 마이런의 공개 강의로 첫 번째 강좌로서 시스코 CCNA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은요. 그 CCNA 덤프 중에 액추얼 테스트라는 그런 덤프가 있죠. 그 덤프의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추얼 테스트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600문제가 넘는 관계로 모두 문제를 이 공개 강좌에서 다룰 수는 없고, 최근에 추가되는 문제들이 뒤쪽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뒷편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강좌에서 한 10문제 정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끝으로 옮겨가지고요. 600, 몇 번부터 613부터 풀도록 하죠. 613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613부터. 자, 61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3번 문제는 그림이 주어지고 이 그림을 갖고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라우터가 있고 양쪽에 그 장비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한쪽은 스위치고 한쪽은 허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그림을 주위에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허브죠. 요거는 스위치가 되겠고요. 이게 아이콘이 다르죠. 요 표시가 한쪽은 화살표가 4개 있고 한쪽은 그냥 짝대기 화살표가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허브고 요게 스위치입니다. 자, 요 질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호스트 A가 서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음, 호스트 A가 서버로부터 프레임을 받으면은 호스트 A가 서버로부터 프레임을 받게 될 때 그 받게 되는 이 호스트 A가 받게 되는 프레임의 소스 맥 어드레스는 뭐냐를 물어보고 있죠. 이 통신하는 과정에서 IP라는 거는 end부터 end까지 계속 IP는 유지가 되죠. end부터 end까지 IP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은 맥 어드레스는 구간마다 변경이 되게 됩니다. 구간마다 변경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는 라우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영역이 성립된다 그러죠. 그래서 IP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은 이 맥 어드레스는 구간을 라우터를 지나가면서 맥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호스트 A가 받게 되는 어, 프레임의 소스 맥 어드레스는 라우터의 이더넷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우터 라우터의 이더넷 제로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가 소스 맥 어드레스가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고 넘어갈 만한 것들은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레임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 레이어 2 레벨에서 보는 개념이죠. 레이어 3에서는 IP 패킷이고요. 레이어 4에서 TCP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하죠. 해설이 굉장히 기네요. 예, 61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4번 Which encapsulation type is a frame relay encapsulation type that is supported by Cisco router? 자, 시스코 라우터에 의해서 지원되는 프레임 릴레이 인캡슐레이션 타입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레임 릴레이의 인캡슐레이션 타입은 두 가지가 있죠. 시스코랑 IETF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장비끼리 연결할 때는 시스코 타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가 아닌 탑엔더 장비하고 프레임 릴레이를 연결할 때는 IETF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지원하는 거는 IETF하고 그 시스코 두 가지 형태의 프레임 릴레이 인캡슐레이션 타입을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 구간으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라우터하고 라우터가 프레임 릴레이를 망으로 연결을 할 때 이 라우터의 이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그 프레임 릴레이로 구성을 하면은 인캡슐레이션 프레임 릴레이 잡으면은요 디폴트로 이제 시스코가 잡히게 돼요. 시스코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캡슐레이션을 시스코가 아닌 탑엔더하고 연결할 때는 IETF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5번.
자, which sysquare's diagnostic command can disrupt the operation of a router on the high에서 라우터가 굉장히 로드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커맨드가 라우터의 오퍼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있는데요. 지금 답이 C라고 되어 있네요. 예, 요거는 C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라우터가 하이 로드, 굉장히 로드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커맨드를 넣으면은 오퍼레이션에 디스럽트를 끼치느냐. 그래서 이 디버그 명령어는 특히 디버그 올 같은 명령어는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쓸 수 없는 명령어죠. 디버그라는 명령어 자체가 장비의 부하를 많이 주는 명령어죠. 그래서 디버그라는 명령어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라우터가 굉장히 로드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버그를 건다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죠. 평상시에도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예, 그 디버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10번은 show process CPU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가는 명령어라기보다는 CPU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뭐 지난 5분이라든지 뭐 지난 1분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그 계속 이 라우터가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특정한 간격으로 계속 수집을 해요. 그래서 지난 몇 분, 뭐 몇 초, 뭐 이런 간격으로 그 통계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커맨드는 디버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6번. 자, 616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시스코 커맨드 중에서 디버그나 뭐, 어, 그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라우터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세팅을 하죠. 근데 시간을 세팅하는 게 뭐 우리가 시간이 몇인지 보기 위해서 라우터에 시간을 세팅하는 건 아니죠. 라우터가 뿌려대는 여러 가지 로그 메시지들의 시간을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라우터의 시간을 세팅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라우터가 시간을 갖는 거는 뭐 인증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디버그라든지 여러 가지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시간을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버그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시간들을 그 주기 위해서 어떠한 커맨드를 주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라우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디버그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의 시간을 이렇게 그 밀리 단위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 단위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버그 명령어에 나오는 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을 줄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간 단위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명령어는 서비스 타임스탬프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타임스탬프라는 거라면은 여러 가지 디버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시간의 표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 타임에 매월 며칠에 뭐 밀리세컨드 뭐 이렇게 그 아주 초 단위 밀리 단위까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타임 스탬프로고 데이트 타임 밀리세컨드. 자, 그 다음에 617번 스위치에서 트렁크를 구성하기 위한 모드가 뭐냐 세 가지를 고르라고 되어 있죠. 트렁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포트가 세 가지가 오토이거나 온이거나 디자이러블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드 중에 한 모드가 있어야지 트렁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드가 가능하죠. 온이면 온이거나 오토거나 그 다음에 디자이러블이거나.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양쪽이 오토면은 트렁크가 되질 않죠. 양쪽이 오토면은 트렁크가 되질 않습니다. 그 외에 양쪽이 뭐 온이거나 한쪽이 온이거나 한쪽이 디자이러블이거나 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트렁크가 되지만은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양쪽이 오토인 경우에는 트렁크가 성립이 되질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618번에서
인터페이스가 다운, 어드미니스트리 다운이죠. 요거는 해당 인터페이스가 셧다운 상태죠. 그래서 요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노 셧다운이라는 명령어를 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라우터 인터페이스에 노샷이라는 명령을 안 준 거죠. 시스코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라우터들은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셧다운 상태에 존재하죠. 반면에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인터페이스가 업 상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라우터는 그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쓰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페이스에 노샷이라는 명령어를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가 셧다운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619번. 네트워크에 설치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가 뭐냐? 어플라이언스는 장비를 다른 말로 이제 어플라이언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의 어플라이언스는 여기서 IDS하고 IPS가 되겠죠. IDS나 IPS는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공격이 들어온다든지 악성 트래픽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장비죠. 그래서 일종의 뭐 센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IDS나 IPS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라든지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악성 트래픽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DS나 IPS가 되죠. ATM은 네트워크 레이어 2 장비죠. 레이어 2 장비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더넷, 프레임 릴레이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ATM이 있고요. iOS는 시스코 장비의 운영체제죠. 그 다음에 IOX, 예. SDM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플리케이션, 장비를 세팅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뭐 그 장비는 아니고, 여기서 장비에 해당이 되는 거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해당하는 거는 IDS하고 IPS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0번. TCP/IP 다이어그램이 이그지빗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그지빗이 없네요. 자, 윈도우 사이즈가 3랍니다. 3로 협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리시버는 수신자는 어떠한 패킷을 받았을 때 보내는 패킷이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윈도우 사이즈가 3개이기 때문에 패킷이 3개가 온 거죠. 패킷이 3개가 온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A하고 B가 있죠. 그래서 B가 A한테 윈도우 사이즈를 3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1, 2, 3 이걸 보내고 이 한꺼번에 대해서 에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크는 4가 가야 되겠죠. 에크는 4가 가야 됩니다. 항상 에크는 그 다음에 받아야 될 그 데이터의 시퀀스 넘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를 4번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다음에 받아야 될 데이터가 4번이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받아야 될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621번. 자, 두 개의 로케이션, iOS가 저장이 돼서 그 두 개의 로케이션, iOS가 저장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저장소, 부트 시스템 명령어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면서 iOS에 저장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iOS가 저장이 될 수 있는 소스가 뭐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iOS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되죠.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iOS가 묻고 있는데 지금 iOS 이미지를 저장하라는 거는 플래시에 저장이 됩니다. 플래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가 부팅을 하면서 해당 장비가 부팅을 하면서 플래시에서 iOS를 찾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질문 어디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플래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TFTP가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에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TFTP로 찾는 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TFTP로 찾는 시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TFTP를 통해서 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래시를 통해서 찾지만은
플래시를 통해서 부팅을 못할 경우 네트워크에 TFTP 서버가 있을 경우에는 TFTP 서버를 통해서 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22번. 자, OSPF 디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디스턴스는 뭐냐? 110이죠.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디스턴스라는 것은 라우터가 두 개 이상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 정보를 학습을 해오면 갈 수 있는 경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서 배운 그 라우팅 정보를 신뢰할 것이냐, 즉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도죠. 그래서 낮은 게 좋죠. 자, 그래서 OSPF는 기본적으로 Administrative Distance 값이 110을 값니다. 그래서 120이 립이죠. 92 EIGRP인가요? 예, 이렇게 그 값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623번. 내 액티브 텔레 커넥션을 보는 거는 내가 여러 군데 텔넷을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텔레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내가 맺은 텔레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쇼 세션이라는 걸 보죠. 그래서 쇼 세션 하면 내가 맺은 텔레 커넥션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텔레 커넥션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 장비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용자의 커넥션을 볼 때는 show users라는 걸 보죠. 내가 맺은 텔레 세션을 볼 때는 show session, 내 장비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용자의 그 정보들을 볼 때는 show users라는 내용을 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항상 문제를 푸시면서 익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문제를 암기해서는 CCNA 시험에 패스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시험을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히 문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시험을 패스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단순히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정확히 CCNA에 나오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도 CCNA에 걸맞는 지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풀이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